안녕하세요. 화용언어 전문 생각하는 아이원입니다. 저는 언어재활사 김도담이고요. 오늘은 수요일에 만나는 사회성 수업 시간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10케이스 이상 사회성 그룹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회성 수업에 대한 정보와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오늘은 사회성 수업 왜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왜 사회성 수업에 보내시나요? 언어재활사 선생님이 권유를 해서 혹은 놀이 선생님께서 권유를 해서 보내시나요? 혹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고 노는 법을 배웠으면 해서 보내시나요? 사회성 수업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한 3개 정도를 제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성 수업을 하는 이유는 언어 개별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반화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희가 치료실 밖의 상황을 역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개별 수업에서는 굉장히 고요한 그런 세팅의 좁은 공간이죠. 그리고 상대도 언어재활사 선생님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다 잘 들을 수 있고 보다 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나는 상황이 항상 이와 같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생각보다 주변 소음도 많고요. 특히 또래와의 발화를 보면요. 굉장히 빠르고 그 말 속도도 그렇고 또 피치도 왔다 갔다 높낮이도 막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또래 말을 들을 때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그것을 위하여서 저희가 소그룹 상황에서 혹은 대그룹 상황에서 먼저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수업에서 뭐 질문하기를 배웠다던가 청지각하는 훈련을 했다던가 혹은 뭐 위로하기, 사과하기 등을 배웠다면 이를 실제로 이렇게 쓰려면요. 처음부터 치료실 밖에서 탁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소그룹 상황에서 충분한 연습을 진행한 다음에야 아이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치료사가 그룹 상황에서의 아이의 의사소통 상황을 지켜보기 위함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가 의사소통에서 어려웠던 일들을 어머님들을 통해서 듣곤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것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렴풋이 이렇게 느낌은 오지만 정확하게 그 맥락에서 잘 듣지 못하여서 일어난 일인 것인지, 자신의 상황을 잘 전달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좀 명확하게 우리 친구가 듣지 못해서 혹은 전달하지 못해서 혹은 위로하기를 조금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는구나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별 수업에서 더 집중해서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사들이 아이들의 개별적인 수업을 위해서 그룹 상황에서 아이가 실제로 어려워하는 의사소통을 보기 위함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이들에게 친밀한 관계와 그리고 우정 관계를 이렇게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치료실에 오는 아이들이요, 많은 경우 불안도도 높고 긴장도도 높기 때문에 여러 치료실 밖의 상황에서 친구와 재미있게 턴테이킹으로 논다던가 또 주고받는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신뢰하는 어른, 라포가 잘 형성된 어른과 함께 또래 관계에 들어가 보는 것이죠. 먼저는 그 또래 관계에 머물러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엔 또래와 함께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협상해 보는 것인데요. 치료사와 함께 들어가서 그것들을 우리가 말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또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해 본 경험이 쌓이면 친구들의 마음에 이런 이제 의도가 생깁니다. 아, 친구랑 노는 거 되게 재밌네. 이제는 바깥에서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의도가 생기죠. 저저번 주인가요? 저랑 이제 사회성 그룹 수업도 했었고, 현재는 개별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의 어머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친구가 요즘에는 굉장히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또래 친구한테 먼저 이렇게 말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깜짝깜짝 놀라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친구는 이제 저랑 사회성 그룹 수업도 오래 하고 있고, 개별도 하고 있는데, 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모습이 없다가 요즘 아주 자신감이 붙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또 뿌듯한 마음이 있었고, 뭐 사실은 이거는 뭐 언어재활사나 누가 잘했다기보다는 아이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성장했다는 뜻이겠죠. 아이가 혼자서 노는 것, 혼자서 탐구하는 것, 그 이외에 상호작용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들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추려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에게 사회성 그룹 수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연령대로, 맞는 인원수로 언어재활사가 적절하게 그 맥락 상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역동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언어재활사가 친절하게 설명하거나 천천히 설명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지양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화된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나 일반화된 상황을 제공하면 아이들이 움츠려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언어재활사가 관찰하여서 그 정도를 수립하여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사회성 수업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언어발달센터에서 진행하는 사회성 수업은 무엇인가, 왜 하는가, 누가 하는가, 얼마나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회성 수업에 관련하여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참고하여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